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난 애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한 편의 영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저것 좀 섞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룰 주제는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제한적이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4편 정도 주당 방송을 내보내다가 지금 금년 들어서 3편으로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편수보다는 좀 질적으로, 그리고 난초 손을 대고 하는 데 만지는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난개의 정체성, 우리 난개는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난개는 각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 문제점들에 의해서 인구가 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 문제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헤쳐서 보여드려서 그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다 피할 수 있죠. 그 피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겠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 확신이 된다면 누가 주저하겠습니까? 다 들어오겠죠. 어차피 우리는 돈을 써가면서 머리를 식혀가면서 삶을 촉촉하게 보내야 되는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의 방향을 조금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꽃들이 다 붙어 있죠. 자, 1년, 2년에 붙었습니다. 자, 또 딴 거 하나 볼까요? 자, 여기도 1년, 2년생의 꽃이 붙었어요. 자, 여기도 1년, 2년생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1년, 2년생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난초는 왜 대부분 2년생의 꽃이 붙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난초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사람 나이 12살 되죠. 자, 다시 말하면 꽃이 붙을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작년 6월달이나 7월달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6월이나 7월이 되면 앞에 있는 이 신화는 아주 어린 나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덜 자란 포기에서 꽃을 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안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자궁 구조가 연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가장 연결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젊은 촉이 바로 작년 촉이 될 수 있는 재작년 촉이라고 볼 수 있는 2년생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난초들은 2년생의 꽃이 붙습니다. 이 얘기를 현장에다 적용하려고 하면 2년생 촉이 튼실하게만 나온다면 지금으로부터 되돌려서 재작년 촉이 튼실하게 이파리가 5장이나 6장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바로 화분이나 꽃을 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다. 또 나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3월을 절기 시작으로 본다면 지금이 2월 달이니까 자, 1년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전진초, 이파리 석장짜리는 사람을 칠 때 11살 정도가 되겠죠. 3월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살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촉은 바로 12살 더 보탠다면 23살이 되는 것이죠. 이 23살짜리 이 촉이 다시 되돌아가서 6월로 가게 되면 2, 1, 12, 11, 19, 8, 7달 전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화분화가 돼서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23살, 7살 빼버리면 15살이 되는 것이죠. 딱 우리 사람이 초경을 하는 나이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비하게 우리 난초 사람의 인체와 아주 흡사하고, 또 난초가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에서 8년 살죠. 7년을 살게 되면 12살을 곱하게 되면 바로 84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나이 84살이면 그럭저럭 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빴거나 영양 상태가 나빴거나 각종 스트레스, 꽃을 너무 과도하게 달았거나 등등 조금 힘든 역경을 경험한 난초가 된다면 1년 정도 수명이 짧아지겠죠. 짧아지게 되면 6년이 됩니다. 6년은 사람 나이라면 72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 72살에 운명을 했다. 조금 아쉽고 서수한 나이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출산과 여러 가지 통증, 고통, 또 많은 분주, 또 등등 스트레스 등으로 영양 상태나 컨디션이 저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난초를 돌아다 보면 2년생, 다시 말하면 15살 전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초경이 터지고 그 초경 때 바로 화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화분화, 옥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옥신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난실에 햇볕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난실에 한해서 화분화가 잘 되고 자연광이 충분히 들지 않고 LED 램프나 각종 보강 등을 활용해서 길러시거나 조도가 좀 낮은 곳에서는 화분화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요, 옥신 합성이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독자 여러분, 두 번째 테마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빨간색 적화로 피는 호롱불이라고 하는 제가 명명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건 여울이 되겠죠. 여울입니다. 자, 여울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원명입니다. 원명. 자, 이 원명은 색상이 지금 노랗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반텀 정도 노랗군요. 자, 이 원명은 실이 더 지나면 노랗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의 화색, 황색, 주검색, 홍색, 이 화색은 어떻게 해서 결정지어지고 유전적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초의 꽃잎에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난초의 꽃의 덩이라고 볼 수 있는 뒷면에는 기공이 존재합니다. 잎도 뒷면에가 기공이 있죠. 전면에 기공이 없죠. 예, 꽃잎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면에 기공이 있죠. 이 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잎을 이렇게 잘랐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인데요. 자, 표면은 매끄러하지가 않고 볼록볼록하게 엠보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고, 그 꽃잎을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가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로. 이 세포 속에는 색소체라고 부르는 게 존재를 합니다. 최초의 세포가 분할을 할 때 DNA, 크로모솜이라고 부르는 핵이 만들어지고 그 핵 외 물질로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제 클로로플라스트라고 부르는 게 다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하고 우리 한국출란 전공한 교수들에 의하면 세포 하나에 엽록체는 5개가 존재를 한다 라고 하더군요. 자, 그 엽록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초코파이를 이렇게 쌓아놓은 듯한 그라나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그라나는 하나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그라나 하나를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존재하죠. 엽록체의 총 종류는 A, B, C, D 4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출란에는 2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 B가 있습니다. 이 엽록체 A, B는 A가 3분의 2가 되고요, B가 3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66%가 엽록소 A와 그리고 33%가 엽록소 B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엽록체 A는 범위가 크게 있기 때문에 주광합성 색소라고 부릅니다. 주로 색상이 초록색이죠. 그리고 엽록체 B는 보조광합성 색소라고 부릅니다. 이 엽록체 B는 주 색소가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지금 이 색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색소와 크산토필이라고 부르는 2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나 위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그라나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그 위에 막이 그 막 속에 존재를 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광반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반응이 끝나고 나면 우리 엽록체 속에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기질이라고 부르는 방이 있습니다. 그게 스트로마라고 부르는데 엽록체 기질에서 온도 조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서 바로 포도당을 완성 단계로 만드는 암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엽록체 속에 그라나가 쭉 있죠. 이 그라나 위에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막에 들어있는 바로 광합성 보조색소라고 부르는 엽록체 B 타입 안에 들어있던 카르티노이드 크산토필 이 류가 차광, 사람이 인공적으로 햇볕에 가려가지고 차광을 시켜버리면 이 꽃은 색상이 녹색을 못 만들죠. 이 엽록체는 햇볕을 받아야만 만들어집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니까 못 만들어지겠죠. 못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보조 광합성 색소인 카르티노이드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녹색 속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녹색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색화로 우리가 부르거나 불이울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엽록체가 사람이 덮어서 자동적으로 차광을 시켜서 또는 그 엽록체가 유전적인 결함 또는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구조가 흐물흐물하게 붕괴가 되면서 새롭게 분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잡색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잡색체는 엽록체가 없고 그 잡색체 내에는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 펠렛 형태로 되어 있는 카르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계속 분할해서 잡색체 속에 많은 양의 카르틴이 함축이 되고 생성이 되면 바로 색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카르티노이드류라고 부르는 이 집단은 대표적으로 황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렌지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홍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한다면 난초의 꽃잎에는 엽록체라는 게 있고 그 엽록체가 원래 태생이 초록색인데 그 엽록체 속에 30% 정도 해당되는 광합성 보조색소라고 부르는 엽록체 B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성능에 의해서 엽록체 자체가 엽록체는 살아있고 들어있던 엽록체 속에 들어있던 그라나에 붙어있던 엽록체 A가 약화되면서 다소간 보여지는 이 상황은 바로 끼죽음, 끼홍화, 끼황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수한 진성황화, 진성홍화, 진성죽음화 A급들은 엽록체라고 부르는 게 존재가 그대로 있지 않고 흐물흐물 그라나 등이 없어지고 거기에 바로 잡색체라고 부르는 색상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가 전환이 되게 되면 구조의 전환은 바로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잡색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엽록체가 잡색체가 된 것이죠. 이 잡색체 속에는 본능적으로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카르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이 카르틴이 안에서 스스로 분할을 계속해서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색상이 쭉 빨갛게 쭉 노랗게 쭉 오렌지색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잡색체 속에 카르틴이 축적이 되고 확장되고 팽창이 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색화가 되는 것이고 낮을수록 등급이 낮은 색화가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꽃의 색상에서 이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건 당근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작물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카르티노이드가 잡색체라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점점점 많이 만들어져서 온전체가 벌겋게 보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발색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조금 더 거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차광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광 처리를 하게 되면 최초의 화분화가 됐을 때 이 꽃에
근본적으로 햇볕이 덜 가거나 가지 않기 때문에 엽록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색소체만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붉거나 노랗거나 오렌지색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난초의 색상이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색상의 영역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화근이나 설점에 나타나는 안토시아닌 유화와는 좀 다르죠.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 종류들은 바로 세포 내에 액포라고 부르는 이 물체 속에, 액포 속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물 속에 배당체와 결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색소체와는 조금 반응이 좀 다릅니다. 안토시아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홍화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그 홍화들은 주로 탁한 빛을 내고 아주 진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엽록체와 액포는 기관이 다르죠. 세포 내에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액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안토시아닌의 종류들은 pH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pH 영향을 받아서 색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두 가지 구조가 함께 공존하는 홍화들은 그야말로 진짜로 우수한 아주 대단한 홍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금년에는 유난히도 날씨가 조금 추운 날도 있었지만 따뜻한 날이 더 많았죠. 자, 그렇다 보니 이 남쪽 지방으로 있는 곳에서는 이미 과거로 비한다면 3월 초순 단계에 접어든 환경에 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부어보면 신화가 볼록볼록하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구독자 여러분, 이 제 자랑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참 뿔이 좋죠. 일본 바이어 한 분께서 저희 농장을 방문하시고서는 아니, 대한민국에 난초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명장님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다 재미가 좀 있을 텐데 다른 데는 왜 그렇게 이 컨디션이, 뿌리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는 또 우리 또 에란인들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말을 조금 교묘하게 그분들이 먼길에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워낙 안 좋은 게 들어와서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새싹이 이미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새싹 사실 이 꽃이 더 붙어 있죠. 꽃이 없었다면 조금 더 굵어졌을 것입니다. 이 꽃이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리고 꽃은 냄새를 맡아 향기가 나죠. 이 향기는 바로 단백질을 태워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영상은 바로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3월에 분갈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있다면 특히 부산, 저 남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분갈이를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난초는 달력을 보지 못합니다. 난초는 유일하게 온도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물때에 맞춰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듯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금년 1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있는 이 대구는 예년에 비해서 15일 정도 1기가 조금 더 따뜻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월 1일 날 과거에 분갈이를 했다면 지금은 2월 14일쯤에 분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같이 온도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제주도, 거제도, 추자도, 진도, 목포 등에서는 이미 2월 상순이 어쩌면 3월 초순과 똑같은 조건을 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기온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기온이 높다면 높은 대로 좀 일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분갈이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신화가 난초의 돌 속에 이렇게 보대끼면서 있었겠죠. 그러면 이 신화는 자꾸 굵어지는데 돌은 있어요. 그럼 신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아래쪽이
곤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곤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염증 반응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난초의 이 신화 대부분 물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물이고 세포벽이 얇습니다. 분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포벽이 약하다면 작은 곤보, 상처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화가 더 굵어지기 전에 분갈이 하라는 게 바로 제가 1차 분갈이 3월 달에 일괄적으로 하라고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금년 기온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책에서는 다음부터는 2월 중순쯤에 분갈이 하는 방법으로 하시라. 지역은 대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여러분들의 난실에 난초를 몇 개를 부어 보십시오. 부어 보시고 여기 맺어져 있는 이 애가가 팽창하고 이렇게 부풀어지고 있다라면 분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금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분갈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할 필요가 금년에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신화가 2개 있죠. 자, 길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젊은 촉을 따겠습니다. 따고 수술하게 되면 여기서 촉이 나오겠죠. 그러면 2촉을 만들고 또 여기서 촉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하나를 만들고 또 그렇게 다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아이고, 이 수술 오늘 의료 사고가 났네요. 이거 좋습니다. 자, 뿌리가 조금 자, 4개, 8개, 12, 14, 13, 19개. 자, 볼까요? 19장입니다, 잎이. 2, 4, 6, 8, 10, 12, 14, 16, 18, 19개하고 2개가 남네. TR율이 참 좋습니다. 좋고, 여기 하나가 좀 부족하죠? 자, 이렇게 해서 꽃을 따겠습니다. 자, 여러분, 꽃을 딸 때는 아래쪽에 완전히 붙여서 따시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아래쪽에 애가가 하나 또는 2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건강한 난초들은 여기에도 애가가 한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있는 거 없는 거 볼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화경을 통한 고부가 신품종 개발 및 애가 활용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꽃이 있죠. 자, 이 꽃을 이렇게 보니까 꽃대 밑에 볼록한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신화죠. 자, 이렇게 자르고 신화 2개를 길렀어. 했더니만 이렇게 촉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2촉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화 꽂는 아래쪽에 새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우리 애란이들이나 난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난초에 있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실한 난초들에게서는 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촉을 이 꽃대를 완전히 들여서 잘라내지 말고 조금 살려서 활용하게 된다면 이 눈 하나를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 출란 무궁무진한 과학적인 세상이죠. 자, 한국 출란 알고 들여다본다면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보니, 자, 이 여울은 아래쪽에, 이렇게 만져보니 까끌까끌한 부분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애가가, 애가는 겨드랑이 액자를 쓰니까 잎에 해당되지만, 꽃대에 신화가 여기는 없다. 좀 봐도 가늘죠? 그래서 이건 따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버리고, 그 다음에 덜어서 칼로 자르시지 말고, 자, 요렇게 해서, 자, 톱신 페스트를 발라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촉이 여기서 나오겠죠. 신화가 나오면 이걸 받으면 뒤에 모촉이 하나, 둘, 셋, 넷, 이 퍼리가 넉 장, 8개, 12, 14, 16, 18, 잎이 19개의 뿌리가 20개 정도 되니까 이 뿌리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저장약물이 들어있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촉 틀림없이 1.2등급에서 1.5등급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뿌리가 난초를 가르고 있어. 이렇게 방향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좋겠죠? 자,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요렇게 하면 제거가 되겠죠? 자,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자, 잘려진 자리도 마감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감을 하고요. 자, 요렇게 되면 심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뒤촉은 또 잘라서, 나이가 좀 있죠.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죠. 사람 나이는 환갑입니다. 자, 환갑이 됐는데도 이 뿌리 어떻습니까? 새 뿌리가 만들어졌어요. 새 뿌리가 여러분. 자, 이 환갑이 됐는데도 이 새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결과에서 일까요? 바로 과학적인 난초 재배를 통해서만 일어나죠. 이게 바로 아카데미 과학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세 번째 영상 어떠셨나요? 세 번째 영상은 바로 분갈이하는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상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금이라도 쇼크가 적은 작황 감소를 초래하지 않게 하는 이 방법으로 바로 애가가 어떤 정도까지 굵어졌는가를 판독해서 그 굵기에 맞춰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네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따뜻한 베란다와 노지에 있는 온실과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3월 무슨 달 이렇게 분갈이 되지 않겠죠. 난초의 하나하나 리듬에 맞춰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발생되는 이 이상 고온 등에 의해서 우리 대구 지역만 해도 15에서 20일 정도가 기온이 더 일찍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분갈이 달력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분갈이를 하시라. 그리고 이 애가가 굵어지고 있는데 분갈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곰보가 된다는 것이죠. 염증 반응을 동반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섬세한 준비와 대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지금 환경과 기후가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난초를 난초 주인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들여다보시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정도 굵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능동적으로 대의를 당겨서 맞추어서 분갈이를 수행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